그 다음에 홍준표 관련해서 다시 또 뭐 회자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주옥순이에요. 그 사실은 주옥순은 미래통합당에 무슨 뭐 디지털 뭐 위원장인가 맡고 있다가 나중에 탈당해가지고 나중에 기독자유당의 비례대표 3번인가로 막 갔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옥순이나 홍준표나 뭐가 다르죠? 국회의원인 홍준표, 대선 후보를 지내던 홍준표나 주옥순이나 뭐가 다르죠? 문재인 정권이 바이러스로 적폐를 덮었다. 대체 난 주옥순 같은 정도의 멘탈을 가진 사람, 컨텐츠를 가진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이 나는 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무식하면 용감하다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공간에서 주옥순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슈퍼챗을 쏴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유튜브는 워낙 다양성의 공간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언론에서 받아 써가지고 보도해주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옥순의 이런 헛소리를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지면을 할애해주는 게 언론으로서 자신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며 사회적으로 어떤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거죠, 같이. 주옥순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본인 수준에 맞는 아이돌, 그러니까 롤모델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는데 주말 동안에 아까 이야기를 못해서 덧붙이자면 대구시장하고 제주도지사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이겁니다.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신천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진정아 바른소리의 엄마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이제서야 그 재난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최근에 권영진이 그 대구 사랑의 교회를 수색을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고발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구 사랑의 교회는 신천지 소속이 아니죠. 대구 그 대한장로교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처음으로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주도지사 원희룡 인터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제주도에 지금까지 확진자가 한동안 없었는데 확진자가 발병을 한 게 8월 15일 이후예요. 그런데 그게 제주도에 있던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연설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8.15 집회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통합당 지금 무소속이지만 미래통합당과 8.15 집회의 연결성 때문에 절대 지금 제주도에서 생기는 확진자는 8.15 집회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게 무조건 정부의 방역이 잘못된 상황으로 밀어붙이는데 여기에 언론이 계속 동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똑같은 그러니까 프레임이에요. 이게 지금. 얘네가 왜 이런 식인 거냐면요. 보시면 홍준표, 주옥순, 그러니까 홍준표의 문제는 좀 달리 보고 같은 유긴 한데 그 정광훈, 주옥순, 신혜식 이런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나서도 병원에서도 막 카메라를 켜고 방송을 하고 계속 떠들어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 같은 조직이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방송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었어요. 오히려 뒤로 숨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정광훈이나 신혜식이나 조옥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대 다로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방송을 쉬어버리게 되면은 그럼 자신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홍준표도 마찬가지, 진중권도 마찬가지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떠들려고 하게 되면 남을 욕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말 퍼레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옥순이 이런 얘기를 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 조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한다. 사실 주옥순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은 이런 걸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쉽게 표현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주옥순 같은 애들, 컨텐츠 하나도 없는 애들이 하는 주장하는 것이 먹히는 계층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 하다못해 내가 만주 변호사 정도 되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식선에서 분석해 줄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그냥 주옥순이 뭐라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먹힌다고.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그 다스베이더 이야기를 최근에 하던데 다스베이더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가는 방송인 거야. 맞아요. 재미도 없고. 근데 어떤 근거도 논거도 안 되는 주옥순이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주장하면 그걸 사람들이 먹히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동들이 먹히는 거. 그러니까 홍준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옥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먹히는 일부 계층한테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극우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특히나 푸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보기에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행동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내용보다는 형식만 딱 충족되면 무조건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검증이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생각하는 기능을 꺼버려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보는 그 스마트폰 기기와 카메라와 화면 그리고 올라오는 자막 이게 있으면 믿을 수 있는 어떤 뉴스 형식이다. 라고 이제 일단 신호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내 생각의 기능을 꺼버린 상태에서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테레비 바보 상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예, 똑같아요. 예. 그래서 웃기더라고요. 어쩌다 보면 그런 방송을 어쩌다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알려주기 위해서.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주장하는 것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건 뭐 신의 한숨부터 똑같아. 예. 주장하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하시지 말고 헬마우스를 추천합니다. 여러 이제 보수 유튜버들을 압축 요약해가지고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고 우리 있어요. 하시피 우리 방송 나왔었어요. 예, 네. 예. 자, 어쨌건 주옥순 씨, 예. 뭐 본인은 뭐 음성이라는 등 뭐 정광훈 수준이 그렇지 뭐 보건 당국이 러브젤 교회에다가 바이러스 갖다 부었다. 뭘 어떻게 부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보건소 직원이요. 바이러스를 통에 담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죠. 교회에 의자마다 다 묻혀놓고 가는 거야. 맞네, 맞아. 5만 원. 그걸 또 북한에서 받아왔어. 훈아님 그 교회 가서 안 들어보셨죠?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이 사람아, 나도 기불리기야. 왜 이래? 그게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총을 들이붓는다. 이거를 차용한 거예요. 그 표현을.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우리가 들이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어떤 굉장히 무서운 그 악마가 이렇게 들이부었다. 뭐 이런 개념을 차용해가지고. 잠깐만. 표현하는 그거는 정광훈의 말을 동조하는 거구나 지금. 그치?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정광훈의 말은 그렇게 받아들일 반성합니다. 얘기가 아니야. 정광훈의 말은 진짜로 보건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기네 교회에다가 묻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그 비유법 이런 게 아니야. 정광훈을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큰일 날 사람이었어요. 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 얘기는 여기까지.